25번 다음 그림의 네트워크를 보고 이용자 평형 배정 기법 유저 이퀄리브리엄 어사인먼트를 이용하여 각 링크상의 통행시간과 통행량을 산정하시오 했습니다. 1에서 3 넘어갈 때 통행량들은 4대씩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2로 다 모이니까 여긴 다 4대로 모이겠죠. 예, 그리고 3으로 왔을 때도 4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예, 보면 이용자 평형이니까 T1하고 T2가 같아요. 그죠? 여기 T1하고 T2가 같습니다. 여기 T1, T1, T2, T3, T4가 있는 거예요. 이 T1과 T2가 같아요. 왜 같아요? 이용자 평형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 최소 시간인 것으로 알고 이동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T2 쪽으로 또 쏠리게 되고, 그래서 균형을 찾아가서 이거나 같아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유저 이퀄리브리엄이죠. 따라서 T1과 T2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X1의 제곱과 3 플러스 X2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죠. 그리고 아까 X1과 X2가 4라고 했죠? 요거요. 여기가 4고 여기가 4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X1 플러스 X2 4를 X1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로 넘겨서 4 마이너스 X2가 돼서 그거를 X1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고학력 계산기 2차 방정식 계산하는 거죠. 풀면 X1이 1.79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 값도 나올 텐데 그 마이너스 값은 될 수가 없죠. 왜요? X라는 것이 뭐예요? 통행 시간이니까. 그죠? 시간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네. 따라서 양수를 채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한 X1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X가 자연스럽게 2.21이 나와요. 그러면 X1, X2를 문제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T1 값에다가 X1 넣고 T2 값에다가 X2를 넣으면 각각이 다 5.21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T1, T2는 구했어요. 이게 이제 5.21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T3, T4를 구해야겠죠? 같은 거라는 거 지금 알고 있고 이게 뭔지 지금 찾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에요. 요거 T3, T4라고 놓고 T3, T4 요거 요게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요 X3, X4 당연히 4라고 했죠? 요거 4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 그러면 X3, X4가 4고 요거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 X3에 관해서 정리를 해요. 4-X4로 한 다음에 여기다 X3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폴리 써가지고 2차 방정식 풀면 X3가 2.08 알 수 있고 요거 X3 여기다 넣어서 X4를 찾으면 X4는 1.92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X3를 여기다 넣어서 T3를 찾고 X4를 여기다 넣어서 T4를 찾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T3와 T4가 같은 값인 9.65가 나오게 되죠. 정리하면 여기 T3, T4는 9.65, X3는 2.08, X4는 1.91 있고 앞장에서 여기 X1, X2, T1, T2 5.21 계산할 수 있었죠. X1 1.79, X2 2.21, T1, T2는 5.21 이렇게 쓰면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 쓰실 수 있겠죠. 즉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T3와 T4가 같고 T1과 T2가 같다. 유저 이퀄리브리엄 상태다 하는 그 전제. 그 다음에 교통량이 4대다. X1 플러스 X2가 4, X3 플러스 X4가 4. 요걸 알면 식이 2개고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답을 풀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공학용 계산기 폴리 요거 2차 방정식 푸는 폴리 2 그거 방정식 푸는 방법 공학용 계산기 다룰 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답은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게 좀 숙달을 시켜셔가지고 여러분 잘 푸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요. 1번 사업 시행 전후의 속도조사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95% 신뢰 수준에서 판정을 하라 했습니다. 이거 Z검정 아니면 T검정 둘 중에 하나겠죠. 보니까 샘플의 숫자는 30개인데 사업 시행 전이 16개, 사업 시행 후가 14개. 그러니까 각각은 30개가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Z분포를 사용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30개가 넘어야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에 근사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Z검정 대신에 T검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정규 분포인 상태고 NA와 NB, 그 샘플의 숫자가 30개 이하이기 때문에 T검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검정 상태의 공식은 요거죠. 이 상태에서 기각 영역은 가설이 평균 A의 평균이 B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는 요거
큰 경우는 요거, 다른 경우는 요거 및 요건데 요거를 사용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v 값이 요거요. 여기 요 v 값이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2를 갖게 되죠. 마이너스 2를 하게 돼요. 그래서 30이면은 얘가 28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네, 표에서 찾을 때 그렇게 찾는 거죠. 여러분 이건 확률 및 통계 시간에 이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전공자분들은 다 배우셨을 테고 비전공자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죠. 네, 이거는 T분포부터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맞추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네, 판정을 해볼게요. 준수율을 찾아보면은 이 16분의 10이라는 거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16분의 10이에요. 이거 준수 차량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14분의 10이 되겠죠. A는 전 후요. 그래서 0.625, 0.714가 돼요. 이게 뭐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T분포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요. 요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14-1에 0.714 여기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286은 요거 뺀 거예요. 1에서 뺀 거. 그리고 요걸 해야 요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가 곱해져서 이제 분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1에서 0.625 여기요. 16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빼기 1 하고 0.625 곱하기 0.375 이렇게 하고 분모에 아까 그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2를 쓴다고 했죠. 요거 마이너스 2를 쓴다고 하는 거. 요거 어디서 마이너스 2가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수험생분들 많아요. 마이너스 2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n 14, n 16 분의 1 분의 1 해서 하고 분자에는 0.74 빼기 0.624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0.518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t 0.05에 28보다 작은가 하는 거예요. 이게 1.701이거든요. 여기 주어져 있죠. 여기. 그래서 이거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95%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각 영역에 지금 속하잖아요. 이게 이 얘기 알죠? 요거. 다른 경우에는 이거가 주어진 값보다 작다 그러면 기각 영역에 여기 기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기각 영역에 속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의 신뢰도가 95%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효과가 없다고 95%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요 숫자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네. 요 문제 사실 T분포부터 바닥부터 쭉 알아야 되는 거고 공식도 잘 외워야 되고 숫자 대입도 잘 해야 되고 그 의미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 아니죠. 이런 문제는 난이도 상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5번 U는 120 곱하기 1-86분의 K일 때 그린실드 모형을 이용하여 최대 교통량을 산정하라 했습니다. QM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요거가 주어지는데 숨어있는 식이 뭐라고 했어요? Q는 U, K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기다 이걸 넣어서 각각의 미분을 통해서 각각의 변수의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볼게요. KM을 먼저 도출해야죠. Q는 6K고 U는 120 곱하기 1-86K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정리를 해서 K를 곱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120K-86분의 120K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 나왔고 이거는 이제 K에 관해 미분하면 Q는 상수니까 0이 되고요. 120은 1 내려오고 1-1승이니까 1이 돼서 없어져서 120만 남죠. 마이너스 86분의 120 그다음에 2K가 나오겠죠. 2가 내려오고 2-1이 1승이 남으니까 2K가 남고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K에 관해서 정리된 120 넘기고 240 나누기 86 해서 플러스 해주면 나눠주는 거죠. 네, 그러면 43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잼 덴서티의 2분의 1 값이죠. 왜 그래요? 그린실드 모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UM을 도출해야죠. Q는 6K고 아까 똑같아요. 정리하면 여기 U에 관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아까는 KM을 도출하기 위해서 U를 넣었지만 지금 이제 U를 도출하기 위해서 K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K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정리해서 쓰면 Q는 마이너스 120분의 86 U제곱 플러스 86 U가 되는 거죠. 네. K를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를 U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Q는 역시 상수가 돼서 0이 되고 요거 2가 내려오고 2-1승이니까 U만 살아남죠. 그리고 이 내려와서 마이너스 2 곱해지는 거고 요건 그대로 살고 플러스 U는 1승이 내려오고 U-1이니까 U가 없어지죠. 86만 남는 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U는 이거 넘겨주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60분의 86 해서 넘어가면서 86분의 60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UM은 60이 남습니다. 그래서 KM하고 UM을 지금 구했어요. KM하고 UM을. QM은 뭐예요? QM은 UM 곱하기 KM이죠. UM이 60이었고 KM이 43이었죠. 60 곱하기 43 하면 2580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 교통량은 2580
vehicle per hour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린 실드 모형을 잘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Q는 UK 교통류 모형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미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난이도 중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런 건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6번 하나의 출발 지존에서 3개의 목적 지존 ABC로 하루에 1000통행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출발 지존에서 존 ABC까지 거리는 각각 4, 8, 10이다. 4, 8, 10이다. 존 목적지 A, B, C는 모두 상업용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업용 건물의 연 건축 면적은 2만 7만 8만이다. 2만 7만 8만이다. 출발 지존에서 3개의 목적지 존 ABC로 가는 하루 통행량을 유출 제약 중력 모형을 이용해서 예측하시오. 했어요. 파라미터 베타는 마이너스 2이다. 분전수는 없다. 셋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유출 제약 중력 모형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공식이 요거 딱 있죠. 요거 TIJ는 OI 곱하기 시그마 DJ DIJ 베타 승분의 다 합이죠. 그리고 DJ DIJ의 베타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풀이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일단 통행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오리진 1000통행이 발생한다 그랬죠. 일단 써줘요. 다 곱하기 요거는 각각의 거리. 왜냐면 중력 모형이라는 게 그 거리에 따라서 그 흡인하는 양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요 4제곱 요 베타 값이 이제 제곱이죠. 2만 곱하기 4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베타 값이 아까 여기 요거 파라메타 값을 마이너스 2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메타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승이라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써요? 2만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분모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존 A에 관련된 값이 요거예요. 그리고 존 A가 또 여기 있는 거고. 플러스 존 B는 똑같이 8km니까 8제곱분의 7만 평이라 했죠? 7만 요걸 쓰고 C는 10km니까 10제곱분의 8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요거 세 개의 분모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똑같고 요것도 똑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이거 어디서 봤어요? 로진 모형 할 때 이렇게 하죠? 네, 로진 모형은 거의 비슷해요. 중력 모형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의 세 개를 똑같이 깔아놓고 분자만 그거 바뀌는 거예요. A는 요거를 갖다 써주고 B는 요거를 갖다 써주고 C는 요걸 갖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398통행, 348통행, 254통행이 나와요. 끝! 네. 이게 이제 중력 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유출 제약 중력 모형이에요. 네. 유출량이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저 1000통행으로.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398, 348, 254.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1000통행이 된다 하는 거죠. 로진 모형하고 비슷하죠? 요거는 중력 모형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쉬운 문제예요. 네.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17번 2단계 통행교차 수단분담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셨고 실제로도 쉽지 않은 문제죠. 난이도 상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통행 발생 분포 뭐 선택 뭐 이런 것들도 보기를 줬어요. 그나마 친절했죠. 그래서 이 빈칸을 채워라 라는 문제였어요. 이게 지금 통행 발생 찾는 거죠. 수단분담 찾는 거니까 발생이 맨 먼저고 발생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분포죠. 지금 수단분담은 이쪽에서 좀 세부적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고정 수단 분담 모형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수단 분담 모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정 승객 분포 통행이랑 선택 승객 분포 통행으로 나뉘는 거예요. 고정 승객이랑 선택 승객이 뭐예요? 캡티브 라이더랑 초이스 라이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캡티브 라이더가 뭡니까? 승용차가 없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 캡티브 라이더라고 하죠. 고정 승객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바로 타야 되니까. 근데 5번은 초이스 라이더라고 했죠. 선택 승객. 이 사람은 승용차를 탈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 수단 분담 모형이 대중교통 이용 분포 통행과 승용차 이용 분포 통행으로 나뉘게 돼요. 따라서 여기 승용차는 6번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 배분이 되면 이제 선택 승객 분포 배분이 된 거고 대중교통 분포 통행으로 포함을 해서 탑승률 계산해서 나오는 교통 배분이 고정 승객 캡티브 라이더의 교통 배분이 되는 거죠. 교통 배분 7번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캡티브 라이더와 초이스 라이더의 구분을 지어서 각각의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구분을 하는 그런 수단 분담 모형이 되겠어요. 처음 나온 문제여서 좀 어려웠지만 개념을 잘 이해하면 잘 구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3번까지는 그냥 바로 되는 거고 여기 캡티브냐 초이스냐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키 관건이 됐던 거예요. 25번 보호자회전 기법 중에 선행자회전과 후행자회전이 사용되는 상황과 효과를 서술하시어 상황 2개 써야 되겠고 효과 2개 써야 되겠죠. 상황은요. 선행자회전은 좌회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직진이 처리되는 걸 말하는 거죠. 효과는
전용차로 좌회전 포켓이 따로 이게 없더라도 좌회전들이 직자 이렇게 해서 좌회전 먼저 뽑아주기 때문에 직진들만 딱 남아있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여서 좌회전 전용차로가 없는 좁은 접근로 용량이 증대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충도 감소되겠죠. 서로 분리를 해놓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쓰셔도 효과는 충분히 있으신 겁니다. 후행은요. 후행은 직진을 먼저 처리를 하고 좌회전을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직진이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양옆에 횡단보도들이 따라붙죠. 여기 횡단보도들. 횡단보도 다 보행을 끝낸 상태에서 좌회전을 주기 때문에 이 보행자들하고 좌회전 교통하고 상충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가 아주 좋은 장점에 속하죠. 저는 이거를 요 장점으로 효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연동신호에서 직진 차량군 후 및 초과분을 절단한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꼬리물기 같은 게 차단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좌회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버틸 수가 없죠.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넘어가려던 차량들도 정지선에 딱 서게 되는 요게 이제 후행 좌회전의 특성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좌회전 먼저, 그다음에 직진 나중. 요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 좌회전은 전용 좌회전 차로가 없는 곳에 용량이 증대된다. 그래서 직진과 상충이 감소된다. 그리고 후행은 요 그림 그려주시고, 효과는 보행자 횡단이 끝난 상태이므로 좌회전과의 상충이 감소된다. 그리고 꼬리물기를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효과가 되겠습니다.